개발자의 선으로 테크 제품을 리뷰하고 분석하는 테크솔란의 입방입니다. 최근 G20 정상회의 이후 한일 관계가 큰 이슈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간접적인 대외 요인으로 우리 전자기업들의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 한일 갈등은 직접적인 타격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한일 무역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한일 간 갈등의 원인이나 향후 전망을 다루려는 건 아니고요. 테크 채널이니만큼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걸어버린 세 가지 재료들이 정확히 어떤 장비와 공정에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전자산업의 중요한 소재이길래 양국 간의 무역 전쟁 얘기까지 나오는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올레드 디스플레이는 TFT 및 유기물을 적중하여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무언가를 쌓아 올리려면 구조를 지지해줄 베이스 머티리얼이 있어야겠죠. 이런 베이스판을 기판이라고 불러요. 디스플레이의 기판 재료의 요구 특성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바로 내열성과 광투과성, 그리고 굴곡성입니다. 폴리이미드는 약 300도 이상의 높은 유리전 이온도를 가지고 있어 상변이가 없으며 열적 안정성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얇은 필름 형태로 제작할 시 유연성을 가지게 되죠. 이러한 특성 때문에 폴리이미드는 기존 디스플레이용 기판으로 사용되던 글래스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취성이 강해 쉽게 파손되던 글래스와 달리 높은 강도를 가지며 연성을 띠는 폴리이미드는 차세대 스마트폰이나 TV의 디스플레이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럼 플루오린은 뭘까요? 플루오린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불소라는 물질이에요. 기존의 폴리이미드는 노란색, 갈색 계통의 색을 띠고 있는데 기존의 모노머에 불소를 치환하면 광학적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투명한 색을 가지게 되는 거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투명 폴리이미드, 컬러리스 폴리이미드 다 같은 말이에요. 참 쉽죠잉? 자, 다음으로는 포토레지스트입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의 TFT, 컬러 필터를 만들 때 포토리소그래피라는 사진 식각 기술을 이용하는 공정이 있는데요. 웨이퍼나 글래스, 폴리이미드와 같은 기판 위에 원하는 모양으로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이라 이해하시면 돼요. 이러한 포토 공정에 포토레지스트는 반드시 필요한 재료입니다. 포토레지스트는 폴리이미드와 마찬가지로 고분자 물질인데 광광성이라는 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강광성은 빛에 반응한다는 뜻인데요. 평소에 A라는 물성을 가지고 있다가도 빛에 노출이 되면 B라는 물성이 발현되는 것이죠. 이러한 포토레지스트의 강광성을 이용하여 포토 공정에서는 기재 위에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고 원하는 패턴의 마스크 위로 UV를 조사한 뒤 빛에 노출된 포토레지스트를 따라 산화막을 원하는 형태로 가공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순도 불화수소입니다. 아까 포토레지스트를 설명하며 포토 공정에 대해 잠시 설명드렸죠. 고순도 불화수소도 포토 공정에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기판 위에 산화막 위에 포토레지스트가 코팅된 뒤 현상하는 프로세스를 거쳤죠. 현상을 통해 원하지 않는 부분의 포토레지스트는 제거해 버렸고요. 따라서 현상 이후에는 원하는 형상의 포토레지스트만 남아있지만 아래층에는 여전히 규소 산화막이 기존의 형태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산화막의 선택적 제거를 위해 에칭 공정이 진행되는데 고순도 불화수소의 포토 공정이 끝난 기판을 웨팅하면 원하지 않는 부분의 산화막을 부식시켜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하는 세 가지 물질의 용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이슈로 우리나라의 전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물질에 대해 일본이 생산량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폴리이미드와 포토레지스트는 전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규제는 하반기 갤럭시 폴드와 노트 10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의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발표한 세 가지 규제 물질에 대해 삼성은 수개월치의 초도 물량을 확보해 두어 큰 타격이 없다던 언론 보도와는 달리 일주일가량의 재고밖에 없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부회장인 이재용은 이번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해 7일 급하게 일본으로 출장을 떠나기도 했죠.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 국산 제품으로 전향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벽에 박혀있던 못이 빠지면 비슷한 종류의 못을 가져다가 박는 것처럼
전자산업에서의 소재 변경이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CPI의 납품처를 변경하게 되면 삼성 디스플레이에는 변경된 CPI에 대해 시편 및 제품 사이즈의 신뢰성 검증을 진행해야 하고, 완료된 제품은 다시 삼성전자로 넘어와 리어 커버와 체결된 뒤 또 한 번의 제품 신뢰성 검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두 대의 스마트폰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라 수십에서 수백 대의 제품을 만들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부품 수급, 제작, 평가 시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7월 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던 갤럭시 폴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규제가 양국 기업들 간의 협의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혹은 극적으로 한일 무역 전쟁까지 번지지 않고 일본에서 기존 입장을 철회하게 될까요? 만약 이번 한일 일수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이미 여러 번의 출시 번복으로 기대감을 잃어버린 갤럭시 폴드는 기사 회생하기 힘든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클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뾰로롱!